문재인 전 대표 캠프, 안희정 지사 캠프, 이제 속속 캠프가 꾸려지는데, 글쎄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인물이 들어오냐를 가지고 후보의 이미지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캠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고르죠. 그 이미지. 그리고 캠프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 지금 예컨대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특전사령관 때문에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비리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후보의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꾸미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메머드급으로 캠프를 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여 명의 언론인들을 합류시켜서 미디어 전략을 짜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후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일반 국민이 후보를 만나 직접 악수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중요하게 상황이 됐죠. 근데 지금은 단순히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SNS라고 하는 이런 매체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잘 알고 있는 언론인 출신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 현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토론에도 중요한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 한마디, 발언 한마디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미디어 전문가들을 많이 모으고 최일구 전 앵커라든지 고민정 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를 조그맣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보여지는 특징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 인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안희정 캠프로? 안희정 캠프. 명계남 씨 같은 경우에 노사모 회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강금실 장관도 그렇고. 전 장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건 두 가지 다른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연 확장을 했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확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집토끼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봤느냐. 친노라고 하는 색깔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을 뭐 마음속으로는 가깝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또 캠프에 데려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친노 세력, 패권 정치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이걸 빼기 위해서 사실은 캠프에는 가능한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같이 했거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선명성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배제하는 쪽으로 캠프를 꾸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계남 씨 같은 경우는 근데 들어가면서 한 말이 본인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싸웠는데 안희정 지사가 이제 가운데 중도 쪽으로 오면서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최신판 노무현 같다. 뭐 이런데 상당히 덕담이죠. 그러니까 안 지사가 굉장히 통합, 대연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든다. 뭐 50대 또 젊은 기수고 하니까 그 명계남 씨가 캠프에는 안 들어가도 뭐 좀 지지하겠다. 뭐 그런 면에서는 난 명계남 씨 상당히 뭐 좀 좋은 의사를 갖고 저는 이번에 오늘 토론회를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TV 좀 토론회를 해서 국민들이 좀 샅샅이 좀 검증 좀 해야 되는데 그 토론회를 자꾸 안 하고 라디오로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앞으로 10번 하면 돼요. 네, 더 좀 자주 좀 해서 국민들이 좀 샅샅이 좀 알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너무 봐줬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들이 책도 많이 내고 하지만 그 책 자기가 썼다고 저는 안 봅니다. 다 참모가 썼죠. 그래서 진짜 생각이 뭔지 한미 관계의 생각이 뭔지 사드에 대해 생각이 뭔지 모든 걸 좀 완전히 좀 까발리는 그런 좀 토론회가 돼야 되고 또 캠프만 키운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표 캠프에 대학 교수가 1000명이잖아요. 또 분 장성은 별이 합쳐서 100개가 같아요. 별이 100개. 그런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모아서 뭐 하냔 말이에요.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를 국민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뭐 그 근로자 일자리를 뭐 81만 개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캠프 있는 교수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도 한 1000명이 되니까 의사 교류는 안 하고 여기도 또 몇 명이 또 주도해서 하니까 사람들은 또 뻥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 대통령 되면 그게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같이 진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슬림해서 심플하게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제 후보자가 자기 생각을 좀 많이 좀 알리고 벗기고 좀 이런 좀 계기가 좀 돼서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의뢰 저렇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본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모시는 사람보다 쭉 줄을 쓰죠. 사람들. 이렇게 마치 타잔이 줄 타듯이 이렇게 줄을 딱 쓰고 아까 장성들 얘기도 하고 학자들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폴리페서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예. 실제로 이제 요번에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요 경쟁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과거의 친노 인사들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계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공격적이었는데 네. 그걸 반성한다 그러면서 지금 안희정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선거판을 보면은 되게 이제 저렇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막 들러붙는데 그러다 선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쓰고 버리는 카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네. 진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면서 어떤 이념적으로 또는 국가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것보다 필요하면 쓰다가 아니면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치판이 진화가 안 되는데 아무튼 요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가서 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불러들이느냐. 예.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뭐 전략이라기보다요. 지금 이게 대세가 문재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매머드가 되고. 예.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안 모이니까 작은 캠프 전략이고요. 저는 이게 야당 경선은 이게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보는데 첫째는 이게 호남 민심. 예. 두 번째는 이제 촛불 민심. 그다음에 세 번째 보수층의 역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호남의 지지율을 보면 안희정 지사가 거의 문재인 후보가 한 4배 이상 앞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촛불 민심도 당연히 이게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왜 안 가니까. 그럼 이게 결국 안희정 지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보수층의 역선택인데 예. 실제 그게 제가 보기에 역선택이 별로 큰 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보수층이. 따라서 이게 저는 아마 선한 의지 발언 이후에 상당히 예. 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좀 반등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게 촛불하고 호남 민심이 후보를 예. 좌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안희정 지사가 6%포인트나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추세로 봐야 되지만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대연정 얘기, 그다음에 보수를 끌어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예를 들어 사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게 예. 결국은 지지율 상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는 당을 보고 지지하기보다 사람을 보고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지율은.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정국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민주당 내에서의 자체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항상 앞서고 있어요. 예. 특히 호남에서는 더더욱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안희정 지사가 본선 전에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부터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선에 나가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경선 통과 못하면 아무리 본선에서 좋은 지지율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게 딜레마인데 사실은 본선 지지율이 본선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틀을 깨기 위해서는 대중 지지도가 높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성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친노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진보 진영의 골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저런 발언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 지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탠스 자체가 지금도 보면요. 예.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이쪽 저쪽에서 어느 쪽을 확실히 방향을 잡고 가는 것보다 예. 양쪽을 다 놓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발언을 내용을 보면요. 한 번 치고 빠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명확하게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의지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 예. 지지하던 사람들 일부 빠져가는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선명성이 어떤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모였다가 선명성이 없어서 지지를 처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이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희 대표가 이제 오늘 기사로는 탈당 쪽으로 거의 결심을 굳힌 거라고 하는데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후에? 탈당하시면 변수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탈당을 왜냐하면 하면. 탈당하시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대선에 그럼 출마하신다는 건데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 대선을 도울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적인 지지도거든요. 예. 그 저라면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차라리 안희정을 지지하면서 그 안희정과 함께 개헌을 공약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 개헌에 따라서 임기 단축하고 그리고 대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적으로 싹 바꿔서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과 대연정과 통합 이걸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여권의 좀 주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